2018년에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2019년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는데요. 그럼 대체 수출 규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수출 규제를 한 원인을 사실 아베 정부에서 초기에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한 보복 조치라는 걸 거의 뭐 내비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조금 지내다 보니까 이건 WTO 위배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도니까 논리를 싹 바꿨어요. 뭐 바꾸면서 이제 한 얘기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소재 이것들을 테러 조직이라든가 북한으로라든가 약간 밀발출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논리를 바꿔나간다고요. 네, 갑자기. 근데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우겼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그 수출 규제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이 그 제품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협의가 있었어야지. 그 협의를 하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오케이 협의하자. 협의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심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인원들이 이만큼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니까 그거 구성하라 했어요. 다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냐? 그런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앞으로 그게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하면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규제 철회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수출 규제를 한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거네요. 그게 결국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다는 걸.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사와다 그 마니치 신문 기자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전제만 해준다면은 다 하는 얘기가 명백히 그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인 건 확실한 거고. 자, 그러면 강제징용 판결이 그러면은 뭐야? 일본은 특히 아베 총리는 그게 국제법 위반이다 하는 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다. 근데 이게 국제법 위반. 국제법 위반이 아니죠. 아니죠. 자, 그럼 그 논리를 한번 볼까요?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 제정할 때 한국은 이것으로서 모든 청구가 다 완료됐다. 이제 그 글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일본 정부이 주장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국가의 외교 청구권이 이제 소멸됐다는 거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그렇게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니까, 일본 외무성이 그런 주장하는 배경에는 자국민들에 대한 그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캐나다에서 일본 국민들을 강제 수용을 했어요. 강제 수용을 하면서 재산을 다 몰수했다고.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지고 나니까 이제 일본이 다 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강제 몰수했던 재산들을 돌려달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정부는 못 돌려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이미 다 계산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일본 외무성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국가 간의 외교 청구권이 소멸된 거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캐나다 정부의 개인 청구권으로서 청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국가 간에 맺은 조약으로 인해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얘기를 일본 외무성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했던 그리고 자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논리를 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이 한일관계 정권협정 그 자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하고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는 것을 외무성에서 국회에서 답변할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거고 그거는 지극히 상식선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일본이 지금 어거지를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일본 아베 정부가 특히. 너무 어거지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증거는 뭐냐 하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 맺어진 그 해에 또 하나의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 법률 144조가 뭐냐 하니까 한일 간의 개인 청구권은 이걸로 소멸된다는 법을 만든 거예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으면 굳이 그 법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소멸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소멸된 거다 하고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우리 강제 노동자분들이 일본 법원에다 청구도 내고 했을 때 다 기각되고
다 패소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한국 정부에다가 소송 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판결이 배상하라 이렇게 난 거지. 네. 그럼 그건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에서는 일본의 144조와 같은 그런 법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개인 청구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게 왜 국제법 위반이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베의 말은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최근에 국제법의 그 트렌드에서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은 네. 과거에 식민지 시절에 그 식민지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뭐 그건 판단은 불법이라고 뭐 당장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때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라는 쪽으로 흐름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식민지 자체에 대한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뭐처럼 변화가 없는데 개인 인권 침해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라 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 판결은 어떤 면에서는 국제인권법의 어떤 트렌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합당한 이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그 이후 스가 정부에서도 계속 그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죠. 언어 도단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한테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베의 경우에는 사실 2015년에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잖아요. 네. 그럼 대체 아베 정권이 본질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아베 정권은 그 집단자익 행사를 헌법 해석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렇게까지 주장해 왔던 것을 하루아침 하푼이라고 말이 안 되죠. 변경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막 쏟아져 나왔었는데 시위도 많았고. 시위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아베 본인도 그렇게 법을 잘 준수하느냐 하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본인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냥 바꾸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한국의 이 상권 분립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한국은 분명히 이 법치 국가하고 상권 분립이 딱 법을 지켜야 돼요. 정립되어 있는 건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걸 그걸 행정부에게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 그것도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고. 행정부가 그 말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배되는 얘기를 자꾸 주장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국내법을 존중해 왔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불법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 가게 학원이라든가 벚꽃을 보는 모임 같은 데서도 자기 그 지역구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선거민들에게 선심을 쓴 거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건데 누가 봐도 명백히 해당되는 그걸 그 자료들을 전부 다 폐기시켜버리고 말이 안 되죠. 감춰버리고 뭐 누가 봐도 명백하게 불법인데 그렇게 하면서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히 비판받는 아베가 한국 보고 뭐 법을 안 지키냐는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아베는 법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